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영입니다. 첫 제품부터 국내 인기가 높았던 무명이었던 브랜드가 국내에서 꽤 스타덤에 올랐던 바로 리바이벌 오디오의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아탈란테 4, 아탈란테 5, 3, 그 다음에 이제 스프린트 같은 보급형이 나왔다가 다시 3하고 5 사이에 4가 생겼습니다. 아탈란테 4 이 제품이죠. 대충 시점도 기억나는데 재작년 가을이었어요. 2022년 9월 다른 앰프 리뷰를 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 다음날 제가 이제 시청회가 있었어요. 샘튜브 시청회가 있었는데 바로 전날 리뷰 제품이 이제 들어왔는데 이걸 어디다 놓나 하고서 잠깐 소리를 들어봤는데 시청회 하려고 준비했던 스피커보다 얘가 소리가 더 좋은 거예요. 시청회는 앰프 시청회였고 난생 처음 보는 첫 스피커를 시청회용 스피커로 즉석에서 바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시청회를 했는데 앰프보다 시청회 주인공인 앰프보다 사람들이 스피커에 더 시선이 많이 갔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아탈란테 5였고요. 그 회사가 리바이벌 오디오는 그해 2022년 2월에 첫 제품을 출시했던 회사였어요. 저 프랑스 동쪽 끝 알자스 지방 그 마지막 수업에 나오는 동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독일의 영토를 뺏기면서 그 동네가 이제 프랑스어를 못 쓰게 된 독일어로 이제 바뀌게 된 하여튼 그 마지막 수업의 무대였던 그 알자스 지방에 만든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회사 규모가 크거나 그런 브랜드는 아직은 아니에요. 소장파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빠르게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 몇 개가 있는데 첫째는 자사에서 직접 모든 유닛을 직접 제조를 하는 그 본인들이 원하는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디자인이었어요. 저는 이거를 그래서 포스트 레트로 디자인 이렇게 제 맘대로 이름을 붙였던 기억이 나는데 6면체 스피커의 디자인 폼에서 그대로 가져왔는데 거기에 뭔가 약간 세련미가 좀 들어갔어요. 프랑스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 디자인적인 그런 매력. 세 번째는 역시 그 현장에 듯한 소리. 이게 이 회사의 대표인 다니엘 이몽이 표현한 사운드는 과학이 만들어내는 결정체라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레트로 감성이나 어떻게 자사에서 직접 유닛을 만들었다고 해서 독특한 소리가 아니라 목표는 현장에 있는 소리, 실제 리얼한 사운드를 내는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번째는 그렇게 만들고 가격이 생각보다 쌌어요. 플래그십인 아탈란테 5가 지금은 가격이 좀 올랐지만 700만 원대? 여하튼 그런 요인들이 무명이었던 이 회사를 빠른 속도로 많은 오디오 파일들의 관심을 얻게 된 그런 배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런 것들이 제가 기억하는 이 회사가 채 2년이 안 된 이 회사가 빠른 속도로 오디오 파일들에게 사랑받았던 그런 요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실 이 4는 보시면 알겠지만 그 기존의 3하고 아탈란테 3와 5의 딱 중간 단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3에다 저역만 좀 확장시키면 과연 어떤 소리가 날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5하고 서로 계열이 달라요. 5는 중간에 그 독특한 미드레인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5라는 스피커의 설정은 전천후적인 여러 장르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스피커로 개발이 됐었던 거라고 생각이 됐었고요. 3는 일체감에 있었어요. 이 사운드에 작지만 일체감이 있고 서로 크로스오버 대역도 사실 약간 다르고 3웨이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서 일체감 있는 조금 더 집약돼 있고 일체감 있는 사운드는 3 쪽이었는데 3에서 대역을 좀 늘리면 그리고 그 미드레인지를 유지한 채로 같은 재질로 베이스를 만들면 어떨까. 근데 딱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4를. 그래서 4는 이렇게 보면 3를 확장시킨 그냥 톨보이도 아니고 타워형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모양 자체는 위쪽에 3를 얹고 아래쪽에 더블우퍼를 단 모양새를 하고 있지만 3의 트위터와 미드 베이스를 이렇게 분리시킨 다음에 그 사이에 5.25인치짜리 미드레인지를 하나 붙이고 그 다음에 우퍼를 똑같은 거 하나 더 늘린 이런 개념의 새로운 스피커예요. 새로운 포맷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스피커를 두드려 보면 짐작으로만 그런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위하고 아래가 체인버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하고 아래쪽에 리플렉싱 포트도 뒤쪽에 두 개가 따로따로 있고 그런 구성으로 됐습니다. 근데 아탈란테 4는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4를 5하고 3의 중간이 아닌 5하고 거의 대등한 높이까지 뭔가 설정을 한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5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천후적인 버라이어티를 지향한 그런 3웨이였다고 하면은 4는 3를 확장시키되 5에 못지않은 베이스나 그런 전체적인 스케일,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엔 5를 넘어서는 그런 부분들도 좀 보여요.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하고 4를 비교해 보면 5는 스타일 자체가 마치 70년대에 만든 스피커들처럼 3웨이 스피커들처럼 바닥 쪽에 설치를 하게, 하지만 스탠드, 귀높이를 맞추려면 혹은 음질을 위해서 이 정도의 높이, 약간 낮은 높이의 스탠드가 필요한 배풀이 넓은 그런 스피커를 지향했다고 하면 4는 3를 확장시킨 형태로 슬림해요. 그래서 공간 표현이나 이런 게 형태적으로는 5보다 조금 더 그런 공간 표현이나 하이엔드에 좀 접근한, 그쪽에 좀 더 치중한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공간 표현에 좀 더 유리한 디자인으로 그렇게 슬림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5를 능가하는 것도 있어요. 심지어 그게 리바이벌 오디오의 설정이자 이 스피커를 어디를 향해서 만들었는지의 목표가 좀 엿보이는 게, 그게 바로 바닥에 저 인슐레이터예요. 이 스파이크. 사실은 5에서 제가 유일한 불만이 뭐였냐면 사운드 품질이나 전체적인 스피커의 만듦새에 비해서 스피커 만든 사람이 만들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것 같은 그런 스탠드가 좀 불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됐는지 4의 스탠드는, 이걸 스탠드라고 하면 안 되고 바닥 스파이크라고 해야 되겠죠. 이걸 대단히 잘 만들었어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거를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이전에 5나 그런 3에 있었던 스탠드를 좀 개선하는 의미도 있지만 4라는 스피커가 어떤 베이스를 내는지가 좀 엿보이는 부분이에요. 5나 3도 저런 스탠드를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자, 무엇보다 그럼 4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 소리를 들어보고 이 제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네, 아탈란테 3, 5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이 스피커 자체가 무명의 브랜드였는데도 사람들한테 화제를 모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설립자이자 설계자인 다니엘 이몽 때문이었다는 것도 크게 기여했죠. 다니엘 이몽은 다인오디오가 새로운 전환점이 됐던, 그래서 그 이후에 표준이 되었던 2016년 버전, 그거 전부 설계한 분이잖아요. 에소타 3나 에소텍 같은 트위터, 그다음에 새 라인업들. 그러고서 이제 그 주피터 랩에서 이제 테스트가 들어간 이후에 이제 라인업들이 쭉 변경이 됐는데, 그때 나와서 자기 회사를 만든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뭐 필립스, 알텍, 사실은 포칼의 유토피아 시리즈들도 이분이 대부분 설계를 한 명장이라고 그래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든 스피커다라고, 새 브랜드다라고 해서 그렇게 화제를 모았던 것도 아탈란테 두 제품의 큰 후광이 됐었죠. 그래서 이 스피커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본인이 투입한 기술들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약간 다인오디오에서 응용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미드레인지와 트위터 뒤쪽에 ARID라고 그래서 엔티 레저넌스 이너 돔이라고 이렇게 볼록하게 만든 진동판 같이 생긴 그런 필터를 하나 또 넣었었죠. 이게 다인의 헥시스하고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공명 안에 있는 정제파 같은 걸 없애고 원래 음원에는 없는 공진을 제어시키는 그런 효과를 두려고 만든 거였고, 3의 미드레인지나 5의 우퍼에 쓰인, 그게 좀 재질이 좀 독특하죠. 그게 BSC라고 버솔트 샌드위치 스트럭처, 그러니까 현무암을 갈아가지고 만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죠. 석재가 들어간, 미네랄이 들어간 어떤 물성을 줘서 플라스틱하고 혼합을 한, 그렇게 만든 미드레인지와 베이스, 이런 것들을 도입시켜서 만든 새로운 사운드에 그게 또 화제가 됐었던 거죠. 사운드로 그런 것들이 표시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 자체가 이분들이 그래도 경험이 많아서, 이 경험이 많은 다니엘 이몽이 나는 스피커에 사운드를 내는 사운드 디자인을 하되 제품 외관 디자인은 내가 아닌 다른 집의 전문가한테 맡긴다 해서 그 A+A 쿨앤이라는 회사에 맡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본인들이 주문한 대로이겠지만 그런 아주 클래식한 디자인이 나온 거예요. 여하튼 그런 것들이 잘 배합이 돼서 아탈란테 두 스피커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거죠. 그래서 앞서 얘기한 대로 5는 멀티플레이어적인, 어느 장르에서도 고루 잘할 수 있고 대역 밸런스가 아주 고르게 나오는 이런 대형 스피커를 지향했다고 한다면, 3는 일체감 있는 컴팩트한 작은 모니터, 이런 걸 지향했다고 했을 때 3의 포맷을 5까지 확장시켜 간 게 이제 4가 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소리를 들어보면 그런 표시들이 많이 나는데, 5를 능가할 만한 그런 베이스를 만들어낸 거예요. 키를 키우면서 포트를 2개나 두면서 7인치 우퍼 2개에서 나오는, 이거를 양감이라고 하면 좀 너무 단순하고, 그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춘 채로 스케일을 키워낸 그 비율에 맞는 저음이라고 하면은 대략 맞는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탈란테 3보다 당연히 대역과 양감이 같이 늘었는데, 양감의 권위감이 5하고는 좀 계열이 다르게, 오히려 어떤 스케일은 5를 능가할 만하게 거기까지 달려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스피커의 중량은 5보다 더 무겁습니다. 5가 35kg, 4는 38kg인가 그렇게 나가고요. 대역은 물론 12인치 우퍼를 가진 5가 좀 더 내려가죠. 28Hz까지 내려가고, 4는 38Hz. 요거까지 넘어가면 5가 위협을 받아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계급은 지켜놨는데, 저역이 나오는 품질을 보면 야, 이거 5보다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심지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용맹한 저음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들었던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 1악장을 들어보면, 이 곡에 처음에 이렇게 저연으로 쭉 깔린 느낌들 있잖아요. 이게 윤곽을 얼마나 그리느냐는, 그게 사실 미드레인지 낮은 중역대에서 저역까지 걸쳐 있는 이 품질 결정을 하는데, 이게 느낌이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바로 뒤에 이어지는 그런 촘촘한 높은 대역하고 얼마나 잘 매끄럽게 이어져 있느냐, 한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곡 정말 멋있게 나옵니다. 아주 중량감 있는 저역을 배경으로 그 살금살금 움직이는 아주 섬세한, 깃털로 간지럽힐 듯한 그런 미세한 움직임이 이렇게 흘러가는 느낌. 어떤 면에서는 이런 표현은 스피커 통이 작아야만 이런 미세한 표현에 좀 더 유리한, 그래서 저는 3하고 4를 이런 곡에서 좀 더 유리한 포맷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지나가는 동안
뒤쪽에 역시 낮게 드리워져 있는 이런 느낌들, 이런 어떤 서포트를 하고 있는, 뭐 위에서 뭐든 해봐 내가 바닥은 단단하게 지켜줄게, 이런 아주 굳건한 믿음 같은 걸 주는 그런 저역들이 흘러다니는 게 이 곡에 어떤 안정감을 주는데 크게 기여를 해요. 그러고서 빵빵 땅땅 하고 터질 때 이 트랜지언트 순간에도 베이스는 웅장하지만 안정적입니다. 부스팅이 되질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음이 생각보다 펑펑 쏟아져서 아 이거 넘치면 어떡하나 하는 순간까지 가도 그걸 과도하게 울리지 않는 그 지점까지를 계산해낸 것 같아요. 어느 선을 넘지는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 낮지 않은 중역대를 이렇게 마치 아주 튼튼한 벨트로 딱 잡아놓고 안정감을 주는 듯한, 그 동작을 마음대로 해도 흔들리지 않게 몸의 허리 부분을 딱 이렇게 감싸주고 있는 벨트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중역대의 느낌이 바로 뒤에 두 번째 들어본 척 맨지온의 마우이 와우이, 이 곡에 나오는 그 베이스 음이 있잖아요. 이 탄탄한 음, 이 곡에서 이런 베이스 음이 나오면 밀도 있는 베이스 음은 웬만한 곡들에서 재생을 잘할 것 같은 그런 베이스 음에서 느껴지는 그런 탄력 있는 그런 떨림들, 이런 거에 대한 쾌감은 대단히 좋을 것 같은 그런 베이스를 들을 수 있는 곡이 바로 척크맨지언이었어요. 미드레인지 이하 대역에서 이렇게 탄력 있고 안정감 있는 그런 출렁임이 만들어지고 그 위로 이제 기타가 반짝거리면 이 느낌이 되게 여유로워요. 그 위에 반짝이는 이번엔 중역대 위쪽에 대역에 생기는 그런 기타와 반짝이는 악기들, 이런 게 아주 조화가 잘 되는, 아주 좀 풍요롭고 색임이 좋은 반짝이는 느낌들이 아주 잘 다가오는 그런 척크맨지언이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아주 선명한 솔로 보컬, 이런 음색을 오랜만에 칼라 보노프의 워터 이즈 와이드 같은 곡을 들어보면 저쪽 오른쪽에서부터 이제 기타 반주부터 쭉 오른쪽으로 오면서 이 곡이 그게 좀 특이하죠. 그러면서 중앙에 이제 보컬이 딱 떠오르는데 음색이 아주 청순한 목소리, 그러면서도 나긋하게 울리는, 그리고 선명하게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 그런 스테이징이나 이미징들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게 사실은 아탈란테 3의 장점 중에 하나였거든요. 5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런 건 오히려 3가 좀 더 촘촘하고 이미징이 잘 떠오르는, 왜냐면 베풀 면적이 좁으니까 그런 게 더 좋았었던 게 이제 3였는데, 그런 3의 장점에다가 낮은 대역을 좀 더 이어붙인 4의 장점이 이런 곡에서 잘 살아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탈란테 4, 처음 들었던 아탈란테 3하고 5 사이에 새로 생겨난 아탈란테 4를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그리고 예상이 좀 빗나간 부분도 있고 맞는 부분도 있는 그런 새로운 아탈란테 제품을 들어봤습니다. 5하고 3 사이에서 5하고는 조금 다른 스타일로, 그 다음에 3를 확장시킨 형태로 만든 새로운 4,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듦새도 좋고 무엇보다 바닥을 아주 안정적으로 딛고 있는 그런 스파이크 시스템도 아주 마음에 들어요. 5가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3웨이 형태라서 나는 좀 또 키가 큰 그런 톨보이 형태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 제품이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근소하게 5보다는 아래 모델이라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5하고 좀 서로 다르게 자리를 잡는, 5의 하위 모델이라기보다 다른 계열로 자리를 잡는 그런 바로 밑에 동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격이 다른 동생인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리바이벌 오디오의 신제품 아탈란테 4를 같이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